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애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 더 편안한 상태, 더 만족스러운 감정.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덜을 좇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지금이라는 순간은 점점 더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슈료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결핍의 언어이며 결핍은 마음을 흔드는 가장 깊은 원인이라고. 오늘 우리는 덜 가지려는 용기가 어떻게 마음의 고통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되찾게 하는지 조용한 사유의 흐름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괜찮아지는 삶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욕망은 처음부터 거대한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놀라울 만큼 조용하게, 마치 공기 중의 작은 떨림처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 한 문장이 마음의 표면에 닿는 순간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합니다. 더 나은 기분, 더 좋은 상태, 더 안정된 자리. 그러나 이 더라는 단어가 마음속 어딘가를 밀어 올리고 지금 이 자리도 충분하다는 감각을 서서히 밀어냅니다. 욕망은 늘 현재의 순간을 흠집냅니다. 아직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를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직 고통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고통이 자라기 위한 조건이 이미 갖춰진 셈입니다. 욕망의 특징은 현재를 불완전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마음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조여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여들면 즉시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이 바로 고통의 첫 형태입니다.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고통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욕망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자라날 자리를 만드는 침묵의 힘입니다. 이 자리를 제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왜 덜 가지려는 용기가 필요한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욕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을 조용히 흔들던 결핍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지금 여기라는 순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내면에서는 큰 구조적 이동이 일어난 징조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지금은 부족하다는 압박입니다. 이 압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마음에 실어왔습니다. 지금의 내가 불완전하다는 전제를 품은 욕망은 현재를 늘 불편하게 만들었고 어떤 순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약해지는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과 싸울 필요가 없으니 현재는 위협이 아닌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흘러옵니다. 마음은 갑작스럽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얕은 물결이 잦아들듯 서서히 고요를 회복합니다.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여전히 있지만 그 움직임이 깊은 곳까지 흔들지는 못합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흔들림 아래에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고요가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은 더 이상 미래의 그림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미래가 밝아져야 지금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괜찮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함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깥이 아닌 안쪽에 놓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 균형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순간 그동안 마음을 압박하던 결핍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이 문장은 억지로 만들어낸 주문이 아니라 욕망이 잠잠해지고 난 뒤 마음이 스스로 찾아낸 조용한 이해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느끼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유연함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동안 감정을 제어하려 했던 건 역시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을 바꾸려는 의지보다 감정을 바라보는 여유가 더 강해집니다. 이 여유는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욕망이 줄어든 자리에서 마음은 감정의 상승과 하강을 그대로 지켜보며 그 움직임 속에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공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비워지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결핍의 압박입니다. 결핍이 사라진 자리는 고요로 채워지고 고요는 마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 시야에서 마음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가 찾던 평온은 어디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욕망이 가리고 있던 내 안의 공간이었구나. 그러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욕망만이 아닙니다. 고통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대개 그 고통 자체가 삶을 흔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보다 먼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저항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즉시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바로 그 밀어내려는 힘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번째 고통은 원래의 고통보다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스며듭니다. 고통이 처음 떠오를 때 그것은 여전히 형태가 흐린 파동에 가깝습니다. 불편함이 잠시 흔들리며 지나가는 것뿐이고 마음은 충분히 그 움직임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감정에 대해 이렇게 속삭이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건 견딜 수 없다. 이 감정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은 이럴 타이밍이 아니다. 이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고통은 단단한 실체를 갖추고 마음 한가운데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이었지만 마음이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한 순간 고통은 거대한 그림자로 변합니다. 저항은 언제나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틀렸고 잘못되었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정의 힘이 마음을 조이고 고통보다 더 큰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붙잡는 의지 때문에 오래 머문다. 고통은 원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통은 더 거센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물결을 손바닥으로 억지로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듯 저항은 고통의 움직임을 증폭시킵니다. 이 저항이 계속되면 마음 안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감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감정이 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고통을 더욱 확대하고 고통보다 두려움이 마음을 먼저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고통의 본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은 스스로 만든 해석과 저항 때문에 무너질 듯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거부하는 순간 마음은 흐름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작지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고통 자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고통에 저항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은 멈출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고통에 맞서던 마음이 어느 순간 문득 힘을 누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절대로 극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한 번에 평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섬세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힘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이 다시 떠오를 때
마음은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반발하듯 고통을 밀어내거나 감정을 꺼내들고 분석하려는 움직임도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은 의지로 만들어낸 것도 결심으로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오랜 저항 끝에 조용히 지쳐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작은 틈입니다. 그 틈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밀어내는 일을 멈춰볼까? 이 속삭임은 거창한 철학도 의식적인 수행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처음으로 고통을 직접 밀어내지 않는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저항이 느슨해지는 순간, 마음은 고통의 움직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떠오르는 즉시 마음이 그것과 합쳐져 버려 고통 자체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마음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잠시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마음은 고통이 생각보다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습니다. 고통은 하나의 파동이고 그 파동은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강해졌다 약해지고 흔들리다가 잦아드는 움직임이 마치 감정이라는 자연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인식은 마음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물합니다. 고통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 고통이 마음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감각.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예전처럼 마음을 무너뜨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조용한 실감이 마음 안쪽에서 자라납니다. 저항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된 호흡을 되찾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휘둘리지도 않는 중간의 공간이 마음 안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통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저항이 빠지자 고통은 그동안의 무게를 잃고 단지 느껴지는 감정의 자리로 내려놓입니다.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의 아주 미약한 기미가 피어오릅니다. 저항이 느슨해지면 마음은 비로소 고통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마음에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한 감각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떠오르면 마음 전체가 그 색에 물들어 버렸고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마음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 사이에 아주 작은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간격은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거리감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픈 감정이지만 이제 그 고통이 나 전체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가 다시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마음은 조용한 놀라움 속에서 이해합니다. 아, 고통은 나의 일부일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과 동일시되던 시기가 끝나고 고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분리의 순간, 고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삶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적 현상, 흘러가는 파동,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대의 자리에 놓입니다. 이제 고통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 됩니다. 마음은 고통을 경험하되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은 이미 마음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와 그 고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 이 자리는 아주 조용하고 얇게 형성되지만 그 가벼운 틈이 마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음은 이제 고통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바로 이 시선이 관찰자의 자리입니다. 관찰자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방향을 설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자리는 마음이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고통에 붙잡히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점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 마음은 고통의 흐름을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갑작스레 솟구치기도 하고 잠시 머물다가 아무 이유 없이 잦아들기도 하는 순환적이고 자연스러운 파동이라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이 마음에 닿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관찰자의 자리에서 고통을 바라볼 때 마음은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고통이 마음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그림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보고 있는 더 큰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구나. 하지만 이 고통은 나를 완전히 삼킬 수는 없구나. 이 깨달음은 감정의 움직임이 한순간 멈춘 듯한 정적을 남깁니다. 그 정적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식의 층위입니다. 관찰자는 고요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씩 비켜줄 뿐입니다. 관찰자의 자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고통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일어나면 마음은 곧장 그 감정에 잠식되어 형태를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고통이 다가올 때도 그 감정의 외곽을 살펴보고 움직임을 따라가고 고통이 마음의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흐르는지 천천히 관찰할 여유를 가집니다. 이 여유는 단순히 시간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자 마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감각적 파동들이 모여 만들어낸 하루살이 같은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슴 한쪽에서 묵직함으로 시작되고 때로는 목 아래에서 조이는 듯한 불안으로 드러나며 어떤 날은 응어리처럼 굳어 있다가도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무쌍함은 고통이 완전한 실체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고통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언제나 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흐름을 관찰할 때 마음은 점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단순한 이해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감각으로 자리 잡습니다. 현재에만 존재하는 감각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면 고통의 세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통과 맞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없으면 흔들림도 작아집니다. 흔들림이 작아질 때 평온은 감정의 틈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내밉니다. 고통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 중심이 희미해지며 마음 깊은 곳 어디선가 작은 고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는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약해서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시작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은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 기존의 감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낯선 정적입니다. 고통이 잦아든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마음의 어느 자리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더 이상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뭔가 단단한 층이 떠오르는 듯한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 층이 바로 고요의 첫 숨결입니다. 이 고요는 고통을 이겨낸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억누르지 않았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고통을 억누르는 힘이 약해지자 그 힘이 사라진 자리에 원래부터 있던 고요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존재했지만 감정의 소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통이 찾아드는 순간 고요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음이 고통과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딪힘이 없을 때 마음은 본래의 상태로 천천히 되돌아갑니다. 이때 마음이 느끼는 감각은 매우 독특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마음은 작은 안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마치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변함없는 고요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존재해도 나는 평온할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마음에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마음은 고통과 평온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평온은 사라지고 평온이 있으려면 고통이 없어져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고요의 첫 숨결을 경험한 마음은 그 생각이 오해였음을 서서히 이해합니다. 고요는 고통의 반대편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질입니다. 고요의 첫 숨결이 마음속에 스며든 뒤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다가오지만 그 고통이 마음 전체를 삼키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그 아래에는 반드시 고요한 바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에게 새로운 중심이 생겨나고 있음을 조금씩 감지합니다. 그 중심은 거창한 힘이나 단단한 결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누르던 힘이 사라지고 감정을 조작하려던 의지가 잠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깊은 자각의 자리입니다.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 예전의 마음이라면 즉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프고 불안하고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 반응을 서둘러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올라오면 단지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고요의 바닥이 여전히 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마음에게 전에 없던 안정감을 줍니다. 흔들림이 사라져서 안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고통을 막지 않고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흐름 전체를 조용히 감싸고 함께 머무르며 지나가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감정이 격렬해지더라도 그 아래에서 조용한 침묵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침묵이 감정의 파도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때 마음은 감정의 속성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며 그 파도는 마음의 바닥을 흔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언제나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저항, 마음의 집착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그 권한을 회수합니다. 고통은 마음을 전복시키지 못하고 감정은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두려움조차도 마음의 한 영역에서만 움직일 뿐 전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삶 전반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상황에 휘둘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실패나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마음이 요동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발견한 마음은 더 이상 그 외부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강해진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단단함이라기보다 부드러움에 가까운 안정입니다. 그 안정은 상황을 굳게 거부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마음은 외부 세계를 이전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다가오면 마음이 즉시 움츠러들었고 좋은 일이 오면 그 기쁨에 집착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질까 두려워했고 고통이 오래 머물까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생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간다.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다. 이 태도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관찰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경험이 마음 위를 지나가는 방식을 온전히 허용합니다. 그 허용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존재 자체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마음은 늘 어떤 상태를 원했고 어떤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더 기쁘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고통은 없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상태로의 이동이 삶의 중심 에너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발견한 뒤에는 원하는 마음보다 존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상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바라볼 충분한 넓이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고요히 답할 수 있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욕망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망은 존재를 끌고 다니는 힘이었지만, 이제는 존재가 앞에 서고 욕망이 뒤로 물러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그 감정 뒤에 있는 고요를 느낄 수 있고, 불안이 다가올 때도 불안이 마음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 찾아올 때도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서 마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 간단한 자각이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감정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 전체의 넓이를 알고 있는 듯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 안정은 의지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확장입니다. 그 확장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답게 존재하는 힘을 체험합니다. 삶의 흐름을 관찰하고 고통과 평온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해하게 된 마음은 어느 순간 감정과 욕망을 넘어선 또 하나의 깊은 층에 다다릅니다. 그곳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적 있는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마음은 서서히 움직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자연히 도달하는 방향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처음 이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은 약간의 낯설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낯설음은 오래지 않아 깊은 안정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금까지 감정에 휩쓸려 살아오던 나와 달리 감정이 일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본래의 나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자신을 감정이나 상황 혹은 욕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나를 구성하는 근원은 아닙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평온이 찾아오면 그 평온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감정은 계속 바뀌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감정과 나 사이의 분리를 온전히 체감합니다. 그 분리는 차갑거나 거리감 있는 태도가 아니라 감정을 더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따뜻한 공간을 엽니다. 그 공간에서 마음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도 그 고통이 마음 전체를 흔들 수 없는 이유를 압니다. 고통은 단지 마음의 표면에서 움직일 뿐, 내 존재의 중심에는 닿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은 깊은 숨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존재로 충분하다. 이 고백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살아있음의 표현입니다. 욕망 이전의 나, 감정 이전의 나, 흔들림 이전의 나, 그 본래의 자리를 다시 기억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덜 가지려는 용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온으로 향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욕망이 잔잔해지고 고통과 저항의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을 통해 고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복잡함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고요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는 삶의 문제를 없애주는 힘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힘입니다. 삶의 파도가 잦아들어서가 아니라 파도 아래에 변함없는 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입니다. 예전의 마음은 감정을 삶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감정이 어두우면 삶 전체가 어둡게 느껴졌고, 감정이 밝으면 삶 또한 갑자기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요를 알게 된 마음은 감정과 삶이 같은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움직임이며 삶은 그 움직임을 담고 있는 더 넓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긴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이 마음 전체를 흔들지 못하고, 평온이 찾아와도 그것에 기대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감정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 감정의 흐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 시야에서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삶은 감정의 모양만큼 좁지 않다는 사실, 고통이 말하는 것만큼 어둡지 않다는 사실, 또 기쁨이 전하는 것만큼 가볍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순간을 흔드는 파도일 뿐, 삶을 규정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마음이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삶은 마음속에서 더욱 넓고 깊은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삶 전체가 어둡지 않고, 평온이 있어도 삶 전체가 밝지 않은 그 자연스러운 균형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 균형 속에서 마음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감정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조용한 문장은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 감정이 마음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라날 때 삶의 모든 경험은 더 부드러운 결을 갖게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마음을 뒤흔들었을 작은 충격들로 이제는 마음 안에서 잠시 흔들리다가 고요로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평온은 감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넓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넓이를 체험한 마음은 마침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려 합니다. 평온이 자라난 마음이 어떻게 더 깊은 자유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삶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밝혀주는지를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천천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잔잔해지고 고통과 저항의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을 통해 고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복잡함이 더 이상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작지만 단단한 고요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는 삶에서 문제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힘입니다. 삶이 평탄해져서가 아니라 흔들림 아래에도 변함없는 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입니다. 예전의 마음은 감정의 빛깔을 삶 전체의 색으로 오해했습니다. 감정이 어두우면 삶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고, 감정이 밝으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요의 자리에서 마음은 감정과 삶이 서로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동이고, 삶은 그 파동을 담아내는 더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분이 마음에 생기면 비로소 숨이 깊어집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감정 전체에 빨려들지 않고, 평온이 찾아와도 그것을 꼭 붙잡아 두려는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으로 삶과 마주합니다. 이때 마음은 삶 속에 숨어있는 단순한 진실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삶은 감정의 크기만큼 좁지 않고, 고통의 언어가 말하는 것만큼 어둡지 않으며, 기쁨이 속삭이는 것만큼 가볍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순간을 흔드는 힘일 뿐, 삶 전체를 규정할 정도로 견고한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삶을 구분하게 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를 경험합니다. 고통이 와도 절망으로 흐르지 않고, 기쁨이 와도 소유하려 들지 않으며, 삶의 움직임을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감정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감정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담담한 문장은 마음의 구조가 이미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마음의 중심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삶이 다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언제든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조용한 고향처럼 남아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알고 난 마음은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의 아름다움도, 고통도, 변화도 모두 이 넓어진 마음 위에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깨닫습니다. 덜 가지려는 용기란 무언가를 포기하며 자신을 축소시키는 용기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평온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 변화시키며, 마음은 마침내 고요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정의 끝에 이르러 마음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줬던 시절에는 늘 앞으로 밀려가면서 지금을 잃었고, 고통 속에서는 흔들림을 피하지 못해 자신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랜 흐름과 흔들림을 지나 어떤 감정도 나를 지배하지 않는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더 이상 마음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각은 떠올랐다가 흘러가고, 삶은 그 위를 흐르는 강처럼 끝없이 이어지지만, 마음의 중심은 조용한 빛으로 남아 그 모든 흐름을 받아냅니다. 평온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게 조용히 시선을 돌렸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을 바꾸기 이전에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한다고. 이제 당신의 마음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넓어졌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평온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쫓기지 않고 감정과 함께 머물며 감정 너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힘이 바로 덜 가지려는 용기 끝에서 만나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여정의 끝에서 마음은 알게 됩니다. 평온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밀어내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고통이 오더라도 평온은 고통 아래에서 늘 숨쉬고 있었고, 욕망이 약해질 때
그 숨결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평온은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마음속에 있던 넓이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마침내 말합니다. 나는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있나요? 조용히 떠오른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